알아보겠습니다. 4, 5, 6등급 학생의 비율은 전체 수능 응시생의 절반이 넘습니다. 가장 평범한 학생이 4, 5, 6등급인 거죠. 그런데 입시 설명회나 입시 관련 뉴스 등에서 얘기하는 입시 정보와 전략들은 1, 2등급의 상위권 입시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상대평가인 수능에서 모든 학생이 수능 1, 2등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상위권 입시와 중하위권 입시는 다릅니다. 수능의 국수, 영탐 모두를 반영하는 상위권 입시와는 달리 중하위권 입시에서는 국수, 영탐 중 3개 영역만 반영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에 있는 4년제 대학의 중하위권 입시만 보아도 4개 영역 모두를 반영하는 대학보다 그렇지 않은 대학이 더 많습니다. 수능 4, 5, 6등급 학생은 기존에 알려진 입시 정보대로 입시 전략을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수능 4, 5, 6등급 학생들을 위한 정시 지원 전략 세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능 반영법이 유리한 대학부터 찾아야 합니다. 4년제 대학 지원 기회는 3번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한정된 지원 기회를 불리한 대학 지원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수능 성적표 예시를 보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영역별 성적의 차이가 큽니다. 대학의 영역별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거를 최대한 적게 반영해야겠죠. 그런데 중하위권 입시에서는 국수, 영탐 중 3개만 반영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은 국어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을 찾는 게 아니라 국어를 아예 반영하지 않는 대학을 찾아야 합니다. 탐구의 경우도 2과목 모두 반영하는 대학이 아니라 상위 1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수도권에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 4년제 대학 리스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학별 요강을 분석해 반영 영역의 수와 비율이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들을 찾아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영어 등급별로 부여되는 변환 점수입니다. 동일한 등급이라도 대학마다 부여하는 변환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아야 합니다. 영어 등급이 낮은 학생이라면 이렇게 영어 등급 간 점수차가 적은 대학이 유리하고 영어 등급이 높은 학생이라면 이런 대학이 유리할 겁니다. 또 수학 가형과 과탐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가산점 부여 여부와 그 크기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시 지원 전략의 첫걸음은 대학별 입시 요강을 분석해서 수능 반영 영역과 비율, 영어 등급별 변환 점수, 가산점 등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작년 입시 결과를 분석해서 대학별 합격 가능성을 예측해봐야 합니다. 대학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작년 입시 결과와 자신의 수능 성적을 비교해보면 그 대학에 지원할 경우 합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지 짐작해볼 수 있을 겁니다. 예시의 학생이 강남대 자연계열 지원 시 합격 가능성을 지난 입시 결과 분석을 통해 예측해보겠습니다. 먼저 강남대의 수능 반영 방식입니다. 자연계열은 수학 50%, 영어 30%, 탐구 20%를 반영합니다. 학생의 성적을 계산해보면 수학 100분이 70에 가산점 20%, 반영 비율은 50%, 영어 4등급의 변환 점수 80에 반영 비율은 30%, 탐구 상위 한 과목 100분이 80에 반영 비율은 20%, 더해보면 평균 100분위는 82.00%가 됩니다. 1000점 만점이니 10을 곱하면 강남대 자연계열에 응시할 경우 학생의 점수는 820점입니다. 이 성적을 작년 입시 결과와 비교해보면 합격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성적과 작년 입시 결과를 비교할 때 주의할 점은 작년과 올해의 입시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강남대의 경우는 작년과 올해의 선발 방식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 입시에 큰 차이가 있는 대학도 많습니다. 이 경우는 입시 결과를 공개할 때 대학이 사용한 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내 성적을 산출해서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같은 수능 성적이라도 기준이 달라졌다면 지원시 점수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성대학교는 수능 영어의 등급별 변환 점수가 변경되었습니다. 작년 입시에서 영어 4등급은 변환 점수 80점을 받았지만 올해는 88점을 받습니다. 합성대의 영역별 수능 반영 비율은 작년과 올해가 동일합니다. 성적을 각각 산출해보면 2020 기준으로는 78.4, 2019 기준으로는 76.0입니다. 수능 성적은 그대로인데 협성대 기준의 환산 100분위는 2.4%를 더 받게 되는 겁니다. 협성대 2019 입시 결과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산출한 점수 78.4와 이 입시 결과를 비교해보면 두 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의 커트라인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입시 결과는 2019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입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하려면 학생의 점수는 올해 기준으로 산출한 78.4가 아니라 작년 기준으로 산출한 76.0이 되어야 합니다. 2019 정시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했다면 한 과만 제외하고 모두 불합격이었습니다.
이런 입시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작년 선발 방식대로 산출된 입시 결과와 올해 선발 방식으로 산출한 성적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합격 가능성 예측으로 이어집니다. 작년과 올해의 요강을 반드시 비교해보고 입시 결과에 공개된 기준대로 성적을 산출해보아야 합니다. 대학별 합격 가능성을 예측해보았다면 이제 지원할 대학을 결정해야 합니다. 수능 반영 방식이 불리한 대학은 빼고 나머지 대학들을 이런 식으로 가나다 군별로 대학별 합격 가능성을 적어서 정리해 본다면 그 안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리스트를 채우기 위한 기초 자료인 작년과 올해의 정시 입시 요강 그리고 작년 입시 결과는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하위권 수험생의 정시 전략 수립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기본 정보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분석해야 할 대학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인지도가 높은 대학들만 분석하면 되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대학을 분석해야 합니다. 입시를 분석하는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수능 성적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입시 결과를 얻으려면 하나의 대학이라도 더 분석해봐야 합니다. 중하위권 입시 전략 수립의 마지막 단계는 전문대 입시 분석입니다. 입시 요강과 입시 결과를 충분히 분석했다고 하더라도 특정 대학의 합격 불합격 예측은 100% 정확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중하위권 입시에서는 상위권 입시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4년제 대학 지원 기회는 3번밖에 안 됩니다. 상향, 적정, 안정 등의 다양한 지원 전략을 세우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하위권 학생은 전문대 지원도 필요합니다. 전문대는 지원 기회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전문대까지 눈을 넓힌다면 다양한 지원 카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에서 안정카드를 잡아두고 4년제에서 상향을 해보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 전략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정시는 한 해 입시의 마지막입니다. 중하위권 학생이라면 전문대 지원을 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격한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최종적으로 진학하면 되기 때문에 지원 기회를 일단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수능 4, 5, 6등급 중하위권 수험생이 정시에서 어떻게 입시 전략을 세워야 할지 알아보았습니다. 정시 전략을 세우는 기본 원칙은 단순합니다. 문제는 그 단순한 원칙대로 실행하기 위해 분석해야 할 대학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입시 정보의 분량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싶으시다면 웹스터디의 정시 컨설팅 서비스를 추천드리겠습니다.